군비 경쟁이 전 세계 단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방위 산업은 최근 들어 엄청난 성장세를 나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스페인어권 최대 군사 전문 매체 갈락시아 밀리타리,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이라고 장담하며 그 근거를 밝혔는데요. 심지어 한국 무기 특집 방송을 내보내며 한국 무기의 근황에 대해 그들의 시점으로 매우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현지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미는 한국 무기 산업의 성과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출의 87%를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면서 국제 무기 거래는 주로 서부에서 동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이 이 상황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는 작년 한국에서 탱크, 자주포, 경공격기를 88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두 나라는 다연장 로켓포에 대한 계약을 36억 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터키 이외의 나토 회원국이 주요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맹국이 아닌 무기 판매국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무기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대규모 수출 판매로 얻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산 무기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북한을 물리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국제 무기 공급국 중에서 한국은 2000년 31위에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170억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른 첫 해인 2021년에 7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4대 무기 판매국이 되겠다는 목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 생산자들에게 있어 골드러시 기간이며 한국인들은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언론은 한국 무기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은 미국 넷 무기 제조업체들이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제조사들은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나토와의 무기체계 통합에 용이합니다. 또한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에 내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을 앞질렀는지 그 근거를 말합니다. 한국의 주요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현대 로템과 같은 주요 무기 회사가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경제성과 속도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사용해 큰 효과를 본 하이마스의 주문을 늘려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는 지난 10월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초도부는 이르면 2023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3년 안에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가격은 당시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 생산할 수 있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절반 수준인 80억에서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한국군에서 사용될 물량을 전환해 폴란드로 가는 초도 분량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판매 실적 증가는 현지에서 제조하고 바이어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바이어가 직접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4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공투 계약을 달성한 것을 언급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매력적인 무역 금융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가 좋고 미국처럼 판매에 대한 조건이나 사용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최대의 해외 판매이자 중동 최초였던 아랍에미리트 천공투 35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의 판매 호황은 단지 저렴한 가격과 가용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한국의 K2 우표가 다방면에서 성능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한국 무기 산업의 역사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풀어나갑니다. 한국은 1970년대 무기 산업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주요 무기 구매의 조건으로 미국 기업 및 기타 서방 동맹국과 공동 생산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한으로 인해 미국에 뿌리를 둔 많은 무기 시스템을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인 자체 무기 시스템의 개발은
2010년 이후 해외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에서 15년 사이에 다른 무기 수출국의 상품과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앞으로의 한국 무기의 미래에 대해 이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가능성은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은 2018년 공동 생산한 TA-50 훈련기로 미 공군 대규모 계약에서 보잉에 패했지만 향후 다른 미 공군과 해군 프로그램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육군의 브래들리 수송 차량 교체 경쟁을 위해 오시코시 코퍼레이션의 보병 전투 차량 버전을 제작하기 위해 그들과 제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산 구매 조항을 우회하고 계약자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동맹국들과 맺은 협정인 미국과의 상호 방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추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현지의 시각을 볼 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미국 진출뿐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한편 이 특집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해 접하게 된 남미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 호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현무원의 사거리 180km부터 현무 3D의 사거리 30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개발, 4.5세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등 군사산업은 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필요가 독창성과 개발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이미 초강대국으로 전환된 세계적 군사적, 경제적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형제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여한 유일한 국가.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감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폴란드는 자국에서 탱크를 제조할 예정이지만 부품들은 한국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폭력을 이해하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거의 삼성이 독식하고 있죠. 삼성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첨단 무기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173억 달러, 약 2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약 9조 4천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한국 무기가 전례 없는 수출액을 기록한 상황에 대해 한국이 다른 동맹국들보다 더 빨리 무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유럽은 탱크와 대포 같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여왔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군사 역량을 키우고 있어 빠른 생산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시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군수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방산업체들은 오는 4월 중남미에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4월 8일에서 17일 진행돼 2023년 중남미 지역 시장 개척 활동 참가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활동 참가 업체들은 4월 10일에서 1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국제방산 보안 장비 전시회를 통해 장비와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업체 관계자들은 리우 현지에서 각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고 K방산 홍보간담회, 중남미 방산협의회 등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4월 12일에서 13일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4월 13일에서 14일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의회 인사 및 고위 국방당국자 면담, K방산 홍보간담회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선 특히 브라질과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이 한국산 전술인문기 T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군용 차량과 장갑차, 잠수함, 호위함 등도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남미와는 아직 초대형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게 없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시장을 더욱 개척한다면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이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산업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